프린트물 17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처럼 그래프의 인접행렬을 A라고 할 때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건 그냥 안 하고 풀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인접행렬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행렬 A를 구하라는 문제의 뜻인데, 질문의 요지는 행렬 A를 구한 다음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의 뜻은 그 기입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를 서술형이라면 두 번째 별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서술형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이 문제는 기입형이었죠. 기입형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분의 합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래 주어진 그래프의 차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접행렬을 구하지 않고도 차수가 3이고 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이고 3이고 4가 되더라. 그래서 3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4가 돼서 16이 됩니다라고 간결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시험을 보실 때 기입형의 문제는 아까도 했지만 풀이 과정보다 결과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줬을 때 이 문제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게 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지식과 이해 수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언어 표현을 쓴다면,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개념만 파악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들의 이제 문제들도 출제가 됐다는데, 이산수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질문은 갖다 너무 아주 간결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냈으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좀 아쉬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도 이제 제시가 됐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Z60에 잉여환으로 나타내지는 모든 체의 직접 곱을 R라고 할 때 환 R의 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주어지면 얘는 환이라는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요. 환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60을 표준분해하시오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60을 표준분해하면, 즉 소인수 분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걸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표준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와 동형적이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환론의 입장에서 놓고 본 건데, 근데 이 문제를 문제로 재해석해 보면 문제에서는 R은 체의 직적으로 이루어졌더라,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체의 표수는 0이거나 또는 소수를 얘기를 합니다. 0이거나 소수. 우리가 전공 수업이 아니니까 뭐 이거 일일이 용어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표수가 0이면 얘는 무한환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습니까? 60개밖에 없으니까 유한이죠. 유한이니까 이런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표수가 여기에서 찾고 여기에서 찾고 여기서 찾는데 여기 원소의 개수가 4개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수가 2인 것과 표수가 3인 것과 표수가 6인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표수가 2인 거,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F4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만, 또는 F2의 제곱이라고 많이 쓰면 얘는 이제 표수가 2인 체죠. 이거와 표수가 3인 체, 표수가 5인 체에 직접으로 이루어진 것을 문제에서는 요구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이 문제지만 이거를 답의 문제로만 놓고 본다면 무슨 뜻이냐면 소인수의 곱을 구하시오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인수는 무엇의 문제가 됩니까? 소인수는 2와 3과 5가 소인수니까 이것의 곱은 너무 어렵죠.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를 해석을 잘못해버린 사람은 이걸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걸로 가면 이것의 표수는 4, 3, 5 그러니까 60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개념을 잘못 잡은 사람은 답은 60이 나오는 거고 이 문제 뜻이 60의 소인수의 곱이다라는 것 아는 사람은 굳이 이런 어려운 표현 안 하고도 그냥 답만 몇으로 나오는 거예요. 30하고 답이 나와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개념 파악만 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뭐 20초, 30초짜리 문제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과거의 기출문제는 뭡니까? 그럼 과거의 기출문제는 노골적으로 오른쪽을 물어봐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를 물어보고 이것의 표수 구하시오, 이것의 표수 구하시오가 과거의 시험 문제였다면 오늘날의 시험 문제는 왼쪽 거를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30이지만 본질은 왼쪽이 이건지 압니까를 물어본 거지 이걸까요? 이걸까요?로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은 책에 나와 있는 활자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 내용을 분석해서 얘네들을 재표현해 줄 것이냐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면 쉬운 문제인 거고 얘와 얘가 동형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면 이것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물론 최상위는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2016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시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표수의 공식 알아, 뭐 알아, 다 알아도 의미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는 거,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의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프린트물 27페이지를 보시면요.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가 되는데 자, x를 평면으로 놓아두자는 얘기죠.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때 거리 함수를 여기 문제를 칠판에 썼습니다만 12번 문제가 이제 요거죠. 자, 이렇게 주어질 텐데 물론 나도 이제 여기서 수업하기가 좀 어려워서 뭐 제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략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얘가 진짜 거리 함수 맞아? 이것부터 체크하는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이런 시험 볼 때 이게 거리 함수임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낼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답안지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안지 공간은 적은데 써야 될 내용은 많고 그런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 내기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지금처럼 얘가 거리 함수입니다라고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얘가 거리 함수가 주어지면 이거로부터 유도된 위상을 타우 D라고 하면 사람들이 타우 D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얘를 타우 D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는 무슨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냐면 기저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국수 기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고 선형대수학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기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선형대수에서의 기저의 정의는 뭡니까? 벡터 공간에서의 기저는 생성한다와 1차 독립이란 두 가지 용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내자로 늘리면, 기저를 내자로 늘리면 뭐가 돼요? 또 베이시스 이러더라고. 기저가 뭐예요? 그거 말고 그랬더니, 한글로 그랬더니 기이저 뭐 이렇게. 내자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국가대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간을 이해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양도 너무 많고 원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뭐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축구하는데 브라질이 더 잘해요. 더 잘한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국가대표끼리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니까 브라질이 잘하는구나 이런 거죠. 뭐 선수 개개인별로 해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를 말하는 거다? 기저가 전체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저의 자격이란 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목에 따라서 자격 요건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저란 전체를 대변하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 선대에서 나왔건 위상에서 나왔건 어디에서 나왔건 기저라는 말이 나왔다. 아, 그럼 얘는 대표구나. 그러면은 전체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기저만 분석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가 되고 전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목이 선형대수고 두 번째가 위상수학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기저가 무엇인지를 이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국소기저는 얘는 국소기저라는 말은 뭐 영어로는 로컬이겠지만 뜻으로는 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에 관련된 내용이고 얘는 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문제를 다룰 때 점을 기준으로 다루는 게 좋을지 전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지가 상황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봤더니 여기에서는 특정한 집합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죠. 특정한 내용에 이렇게 주어졌을 땐 기저로 다루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점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가 나오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점 P의 국소기저는 항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저는 뭡니까? 그러면 기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국소기저들을 모아두면 뭐가 된다요? 기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P가, 이 문제는 P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는 막 바꾸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다. 입실론은 임의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얘도 고정 아니고 얘도 고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하여튼 거리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요거예요. 근데 이 집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가 되는 거냐면 D의 정의에 따라 이 집합의 형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주어진 문제로 다시 보면 문제에서 본다면 BD P 입실론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서는 얘는 여기서도 얘도 뭐예요? 얘는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입실론이라는 어떤 특정한 값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문제로 본다면 P와 Q의 거리가 무엇보다 작은 것들의 모임이에요? 입실론보다 작은 것들의 모임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게 토폴로지의 토폴로지의 공리를 보면 세 가지 공리가 나오죠. 토폴로지의 세 가지 공리 중에 하나는 T1이라고 해서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타우의 멤버입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두 번째 공리 T2가 타우의 멤버들의 임의의 유니언은 타우의 멤버입니다가 나오고
세 번째 공리는 타우에 있는 멤버들의 finite union, intersection이라는 말이 나오죠. 임의가 아니라 유니언은 임의의 유니언인데 인터섹션은 뭐로 나와요? finite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말로 다시 표현하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열린 집합입니다. 두 번째 공리는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유니언도 열린 집합입니다. 세 번째는 열린 집합들의 finite intersection은 열린 집합입니다. 단 무한계를 했을 땐 우리는 책임 못 져요. 이런 뜻이죠. 유한만 책임을 진다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은 열린 집합에서 점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란 일반적으로 보장받지 않는다요. 만약에 임의의 열린 집합 그랬으면 모든 열린 집합을 다 교집합해 주면 되는데 얘가 열린 집합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 없냐면 점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일반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야. 일반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야. 그런데 있다면 이거 다 필요 없다야. 그냥 딱 걔 하나면 된다야.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있다면 그거 하나면 된다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예요. P가 1,1이라고 보자야. 그러면 여기에서 문구에서 P는 피타고라스 거리를 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지칭하는 거죠. 이 거리는 무엇이 됩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옳은 그림은 아니지만 우리하고 친숙한 그림으로 바꿔본다면 이런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이 안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뭐로 잡아주냐면 B에 D에 P에 2분의 루트 2로 놓아보자야.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잡아줘보자. Q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Q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Q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Q가 무엇만 아니라면 P만 아니라고 해보자요. P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놓고 본다면 얘와 얘를 놓고 본다면 이거를 여기에서는 2,1이라고 놔볼까요? 이렇게 두면 D의 PQ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D의 PQ는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먼 게 얘가 먼 거죠.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로 잡기로 했습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같지 않으면 맥시멈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맥시멈이 되니까 Q가 되겠죠. 됩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 뭐 얘를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봐볼까요? 그럼 요걸로 잡아줬다면 이때 D의 PQ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먼 것이 P가 되겠죠. P가 되니까 여하튼 얘는 P보다 먼 거죠? 얘는 루트 2였죠? 루트 2니까 얘는 무엇보다 큽니까? 2분의 루트 2보다 크죠. 따라서 요 안에 있는 것은 거리가 무엇보다 적어야 돼요? 이프실론보다 적어야 되는데 얘는 이프실론보다 큰 거죠. 얘가 이프실론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Q는 어디에 안 들어가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2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Q는 어디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BD, P, 입실론에 안 들어가죠. 우리가 어떤 점을 잡아줘도 안 들어가죠. 딱 들어간다면 어느 점만 들어가겠어요? P와 Q가 무엇일 때만? 같을 때만 들어가겠죠. 아, 그렇다면 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달랑점이 몇 개예요? 하나인데 열린 집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P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은 당연히 P를 원소로 갖죠. 근데 싱글톤 P가 뭐란 얘기예요? 열린 집합이니까 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문제는 얘가 되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집합적으로. 그래서 얘가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지금 내가 이그젬플은 P가 무엇이 아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원점이 아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모든 점이 싱글톤 셋이 열린 집합이면 이론적으로 P는 절대 직접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집합 A가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아, 그럼 이 문제는 원점을 제외한 어떤 점도 집합 A가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무엇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겁니까? 직접점이 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뭐가 됩니까? 원점도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점도 논의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원점을 논의했습니다. 얘를 P를 0,0으로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주면 임의의 입시론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D의 P의 Q를 보자. 그래서 얘를 Q1, Q2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얘는 무조건 맥시멈이었으니까 뭐 같아도 맥시멈은 0이 되는 거고요. 다르더라도 맥시멈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얘가 입시론보다 작아요? 이런 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를 쓰면 어떤 실수보다도 적은 자연수분의 1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의 정리에 의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거? 얘를 만족하는 것들을 잡아줄 수 있다죠.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에서는 여기가 입시론이라고 놓는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P와의 거리가 무엇보다 적은 겁니까? 입시론보다 적은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BD 0에서의 이 문제는 무엇의 문제가 되는 거냐면 Q의 문제가 된다. Q1, Q2의 문제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Q1의 제곱 플러스 Q2의 제곱이 무엇보다 작은 거. 이런 것들이 0의 근방에 있는 점들이구나. 이런 게 나오겠다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판서를 못 하신 분은 지금 사진 찍어놔도 됩니다. 지울 거예요. 찍어도 돼. 수업 중인데 막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런데 찍어도 돼. 내 얼굴만 아니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은 공부할 때의 방법인데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토폴로지가 뭐지라고 했을 때 근방의 문제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거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과 이런 거를 모르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진짜 동일한지 안 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다룰 땐 수학은 아무리 논리를 강조하지만 논리 이전의 직관이에요. 직관 없이 논리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모델을 기초로 해서 이런 것들도 뭐 PQ, 또 P1, P2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쉬운 숫자 뭐로 1, 2를 놓고 문제를 다루어 보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시험장 들어가서.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려면 평상시에 연습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시험장 가서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보편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보죠. 문제에서는 A라는 집합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A라는 집합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들어가는 요 집합이 A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서 A의 폐포를 물어봤죠. 그럼 이것도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폐포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총 지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폐포라는 말은 일반적인 정의는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죠.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폐집합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A와 A의 도집합이죠. 이 도집합이라고 A'을 도집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집합은 인도하는 집합의 줄임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미적분학에서도 도함수 나오죠. 그렇죠? 도함수를 디퍼런셜 함수라고 안 하죠. 펑션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도집합한테는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드라이브,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거야. 도함수도 마찬가지고 도집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운전해다 갖다 줄 건데 이런 거죠. 그렇죠? 어디로 데려다 주는 거야? 얘가 페퍼로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집합으로 배달해 주는 집합이다. 그래서 도집합이에요.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것 대신에 뭐로 하는 게 있어요? A의 내부와 A의 프론테리어, 경계들의 합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강의하는 사람 입장이면 이 셋 중에 얘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설할 거라면 얘도 풀어보고 얘도 풀어보고 얘도 풀어봤더니 결론적으로 두 번째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강의는 시간적 제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입장에선 얘로 풉시다 라고 하고 풀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죠.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얘가 좋은지 얘가 좋은지 얘가 좋은지를 무엇해야 된다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할 때 그런 선택하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설이 들어가 있는 문제지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해설서에는 얘도 없고 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선택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부할 때 권하는 건 꼭 어느 게 좋을까요를 선택하는 훈련이 되는 거고, 문장에서 봤더니 이 문장에서 봤다면 거리 개념이 주어졌는데 프론테리어를 구하려면 프론테리어는 전체 집합에서 무엇과 무엇을 제외한 거예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제외한 건데 인테리어도 구해야 되고 익스테리어도 구해야 되죠. 얘는 지금 열린 집합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집합 가정 또 해야 돼요? 폐집합 가정 해야 되니까 머리 아프죠. 그런데 얘는 A는 이미 주어졌죠. 그러니까 뭐만 구해보자요? 직접점만 구해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문맥상 좋겠다. 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임의의 점에 대하여 얘가 무엇만 아니라면 0만 아니라면 싱글톤 셋이 무슨 집합이므로? 열린 집합이므로 P는 이것이다. 이게 한 줄 평이야. 그냥 뭐 다른 거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요것이다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문제냐면 0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아까 0을 잡아주면 이 0에서 임의의 입시론을 어떤 거를 잡아주더라도 열린 집합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반드시 이 안에는 어떤 점이 주어져도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얘보다 더 작은 이러한 원소들이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를 기초로 해서 본다면 0은 어디에 들어간다가 돼요? A의 직접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0,0은 0,0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A의 도집합은 페퍼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답안지는 요 세 줄만 쓰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거 앞에서 했던 거 안 써도 돼. 이 답이 이미 나올 때는 이 사람이 다 저런 과정을 해결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할 때야 여러분들이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답안지에는 꼭 필요한 얘기만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컴팩트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거리 함수를 통해서 열린 집합에 대한 성질을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페퍼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컴팩트를 물어봤는데 4점짜리에서 3개 물어봤다. 이건 사기죠.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주어지면 얘네들은 연결성의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서 마지막 질문이 뭘 물어봤다고 그랬습니까?
컴팩트를 물어봤죠? 컴팩트 여러분들 의견도 안 물어보고 막 지워버렸네. 이거 되돌릴 수도 없고. 자, 조금 생뚱맞지만 자, 여기에서는 보통 컴팩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컴팩트는 이제 뭐 언어적인 표현을 쓰면 이런 거죠. 정의로 본다면 A를 포함하는 임의의 계피복에 대해서 A의 계피복에 대해서 항상 몇 개만으로 A를 커버해 줄 수 있다? 어떤 계피복이 나오든 유한개만으로 A를 커버해 줄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컴팩트의 역할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컴팩트의 역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만 컴팩트의 역할은 대학 때 지금 이런 질문 안 받아봤죠? 이런 게 컴팩트입니다만 배웠지 컴팩트의 역할이 뭐야 이런 거 안 배웠죠. 도집합이 이겁니다라고 배웠지 도집합이 어디로 인도하는 집합이 이게 좀 이상한 물어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공부했을 때 내를 변두리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뜻을 대학 다닐 때 너무 몰라가지고 굉장히 몰랐어요. 이게 대학 다닐 때 몰라가지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는데 중요한 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영어 사전, 국어 사전부터 해서 수학 사전과 관련 없는 사전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언어적으로 무슨 뜻일까?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씩 수학과 매치시키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전공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공부했구나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때는 교사 임용을 위해서 공부할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사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딱 보니까 이래서 이거를 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맞추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의미를 이제 뭐 100% 아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나도 뭐 다 알지는 못하고요. 뭐 컴팩트란 걸 처음 만든 분들하고 뭐 물어봐서 내가 아는 것도 아닙니다. 뭐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책에서 읽어서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공부하면서 느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데, 참고로 나와 같은 고민은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교사가 된 다음에는 하셔도 좋습니다. 교사로서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건 좋은데, 지금은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데다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고. 필요하면 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론 500원씩 받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컴팩트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컴팩트는 무한적 사고를 유한적 사고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컴팩트의 역할이 무한적 사고를 유한적 사고로. 그러면 무한적 사고를 유한적 사고로 바꿔주면 뭐가 다른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열린 집합의 세 번째 공리가 뭐였습니까?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뭐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열린 집합이란 보장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유한적인 것으로 대상을 바꿔버리면 뭐를 보장받습니까? 열린 집합이란 걸 보장받죠. 그래서 문제를 다룰 때 무한적인 사고를 유한적 사고로 바꿔야 될 때가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 무엇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냐면 컴팩트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컴팩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컴팩트라는 문제를 이제 다시 우리 원본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문자 바꿀게요. 얘 A가 나왔으니까 헷갈리지 말자고요. 헷갈리지 말자고 B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얘로부터 얘를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그런 거예요. 오케이? 얘로부터 얘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누구 성질 되게 급하네. 이거 지워버렸네. 그쵸? 아까 여기가 A였죠? 그래서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뤄봤어요. 그러면 0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요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집합이 이 집합을 커버하는 데는 요만큼밖에 커버를 못했죠. 그럼 요만큼을 커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원소가 유한개밖에 없다면 그런 거죠. 여기 원소가 유한개밖에 없다면 이거 하나와 유한개로 커버가 되니까 몇 개면 충분히 커버가 된대.
그래서 이것 이외의 원소가 몇 개밖에 없다는 것으로 접근해 나가면 되겠다. 유한계밖에 없다는 것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유한계밖에 없다? n분의 1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라는 집합을 무엇이라고 놓자라는 얘기냐면 n분의 1,0. n은 자연수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반드시 얘가 하나가 얘를 커버해 줘야 되는 뜻이 돼서 꼭 들어가야 될 언어가 0,뭐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커버하는 열린 집합이 얘가 되고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각각이 점들이었죠? 싱글톤 셋으로 얘네들이 되는데 얘는 컴팩트가 안 됩니다. 얘는 컴팩트가 안 되는 건 여전히 이 안에는 원소의 개수가 얼만큼 있습니까? B 가상계만큼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유한계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를 따오되 몇 개만으로 여기에서 0,0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따오라고 뭐를 물어본 것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페포 문제가 나오는 거죠.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위상에서 조금 넘어가면 거리 공간이면 T2 공간이 되고 T2 공간에서의 컴팩트 문제는 패집합의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얘는 패집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패집합이려면 얘와 얘가 같으면 패집합인데 우리는 분명히 얘와 얘는 안 같았죠. 그래서 패집합의 문제에서 다뤄야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B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출제위원이 이렇게 방향을 그려주는데 이런 문제가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이게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답안지의 교사임용 시험에서 뭐가 되냐면 출제위원들이 이그잼플을 얘를 하나 들으시오 그랬죠. 근데 이 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는데 이거를 채점을 하려게 되면 채점위원들이 뭐가 돼요? 이거를 다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출제위원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답안지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땐 얘와 연관성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찾으면 쉽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얘와 연관되지 않고 그냥 컴팩트라는 모델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컴팩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뭐 이건 직관적인, 뭐 답은 논리적으로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여기에 있는 한 점을 얘네들을 임의의 입시론을 해주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요 안에 들어가는 적당한 K분의 1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K보다 큰 숫자는 전부 다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K보다 작은 숫자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유한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얘네들은 0,0이 아니니까 싱글톤 셋이 열린 집합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 대상 자체가 원소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유한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이 커버한다가 됩니까? BD의 0의 입실론, 유니언, 여기에 없는 거 방금 전에 뭐 K 플러스 K 마이너스 1분의 1 유니언부터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만으로 충분히 1도 안 들어갔으니까 1은 필요 없겠죠? 2분의 1까지만으로 얘는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예요? 요 안에 들어간 것은 K-1개로 커버를 한 거죠. 그래서 몇 개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요? 유한개만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실제 문제 분석하는 것은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건 이제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이제 한 거고. 그러면 답안지에는 여러분한테 답안지를 다시 문제를 읽어볼까요? 컴팩트인 유한 집합은 다 컴팩트가 됩니다. 근데 아까 내가 컴팩트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한적 사고를 뭐로? 유한적 사고로 바꾸는데 이미 유한인데 왜 컴팩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유한일 때는 컴팩트가 되는 게 맞는데 어려운 말, 컴팩트란 말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미 유한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컴팩트를 하는 목적은 무한에서 뭐로 바꾸고자 할 때 유한으로. 그래서 무한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한 예를 하나만 제시하시오 그랬죠. 얘가 무엇임을 검증하라는 말 한 적 없습니까? 컴팩트임을 검증하라는 말을 한 적 없죠. 답안지 쓸 때 얘는 컴팩트하고 끝이에요. 그냥 이거를 쓰면 아까 내가 세 줄과 요거 하나 쓰면 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시험 볼 때 오바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간만에 아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싸 하고 이거 막 검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검증하는 게 맞았다고 치죠. 그럼 맞은 거예요, 그냥. 뭐 플러스 알파 없어요. 1점짜리 내가 볼 땐 이거 1점짜리 문제인데 1점이다 그러면 1점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이 길든 짧든. 근데 틀렸어요. 그러면 감점이에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암물이죠. 안 물어봤거든? 안 물어본 거 왜 자꾸 답변을 하느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절대 오버하지 말아라요. 물어본 것에만 무엇하라? 답변을 하라요. 예를 하나 제시하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연습장에는 이 예가 참인지 거짓인지 체크하면 되지만 답안지에는 예만 들면 된다요. 그리고 확인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내가 이것을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타우 D에서 0,0을 제외하고는 싱글톤 셋이 뭐다? 열린 집합이라는 모델을 이걸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할 때 하나의 참고 자료로 이제 활용하는 굉장히 좋은 이그젠플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해놨는데 해설서를 보니까 해설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길죠. 지는 아까 4줄을 쓰라고 했는데 이건 답안지가 아닙니다. 그냥 해설서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오라고 쓴 거지 답안지에 이렇게 쓰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13번. 내가 지금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어려운 수업을 안 하려고 3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나온 내용을 지금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혹시 어려운 얘기가 있을런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13번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죠.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이면 요거 할 줄 알죠. 요 얘기만 없으면 x제곱 이꼴 a에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a가 0 또는 양수이면 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a가 음수면 해가 없습니다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뭐 우리 중학교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를 할 때 구해봤더니 없던데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그땐 뭐로 합니까? 판별식이죠. 그럼 판별식의 목적은 뭐예요? 판별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판별이 목적이지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판별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실해석학에서 본다면 판별식이 되는 게 얘가 급수가 주어졌을 때 얘가 수렴할까요? 발산할 것만 물어본 거죠. 수렴한다면 값이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수렴할까요? 발산할 것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한테 판별식 중에서 비교 판정법을 쓸래? 뭐 그 피급수 판정, 피 판정법을 쓸래? 비율 판정법을 쓸래? 금 판정법을 쓸래? 뭐 적분 판정법을 쓸래? 이 판정법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판정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알아? 몰라? 이걸 물어본 게 진짜 본질인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 판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정 자체가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출제 요원은 판정을 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해가 있어요 없어요의 문제는 다분히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야? 이것은 판정법에 관련된 알고리즘적인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문제를 다루려고 했더니 어렵던데요. 그래서 이것이 소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소수일 때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얘가 P가 소수라면 P가 A를 나누지 못하면 페르마의 소정리에 의하면 A의 P-1승은 몇이에요? 얘가 되겠죠. 그쵸? 그랬더니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그러면 요것의 제곱이 1인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소수죠. 소수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소수라면 그러면 이것의 제곱이 1이니까 이것의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근데 이 이론이 참일까요? 거짓일 거의 문제로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할 때 참이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나서 참일 거예요, 거짓일 거예요 물어보죠. 수업 들으실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얘가 자연수일까요, 아닐까요를 물어본 겁니다. 자연수예요? 2는 합성수예요? 2가 들어가면 2분의 1승이 되잖아요. 정수론에는 그런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P가 뭐여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홀수이어야만 2분의 P-1이 뭐가 됩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 P를 소수라고 안 하고 굳이 뭐로? 홀수인 소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그럼 이 말이 맞는 거죠.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흘려 지나가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뭐인 소수. 근데 앞에 거는, 왜냐면 사실은 홀수가 아닌 소수는 2밖에 없죠. 2일 때는 이런 이론 몰라도 그냥 풀 수 있어요. 숫자가 뭐가 되니까. 작으니까. 그런데 큰 수일 때는 2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홀수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2는 무엇하고 문제를 다루자. 무시해버리고 문제를 다룹시다라는 뜻으로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원리에 의해서 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해가 존재하는 경우를 봤더니 A의 2분의 P-1승이 1일 때이더라. 물론 이건 증명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나오더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제곱 이꼴 A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얘는 2분의 P-1은 마이너스 1이더라. 모듈러 P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이론이다? 또 페르마의 이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일러의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참 훌륭한 이론인데 문제는 계산을 또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알고리즘적으로 다룹시다가 누구의 이론이에요? 르장드리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장드리는 이것이 주어지면 이때 P분의 A를 1이라고 하고 이렇게 주어지면 P분의 A를 무엇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무엇이 효과적이다? P가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얘가 홀수인, 아까 짝수 문제는 이게 논의가 안 되니까, 홀수인 합성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홀수인 합성수일 때. 그럼 홀수인 합성수가 되면 결국은 모든 소인수는 뭐가 됩니까? 홀수인 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론화시킨 사람이 야코비안이죠. 그래서 야코비안의 이론인데, 야코비안의 이론은 이런 공식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야코비안의 이론은 배경적으로는 무엇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것에 해는 없습니다. 실제로 x제곱은 2다라는 말은 실제로 해는 없는데 계산해주면 1이 나와버려요. 실제로 계산해주면 얘는 1이 나와요. 해는 없는데. 그래서 이 말은 이것에 해가 있으려면 이 말은 x제곱 마이너스 2가 무엇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15의 배수라는 얘기죠. 이 말은 15의 배수라는 얘기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사람들이 3일 때와 몇일 때? 5일 때, 각각일 때로 나눈다. 그럼 그 문제는 다시 누구 이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르장드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발견해낸 사람이 야코비안의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근데 이 문제는 좌우지간 목적은 뭐가 되는 거다? 해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 첫 번째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시면 7과 서로소인 기하잉여계를 보죠. 7과 서로소인 집합을 보면 기하잉여를 보면 7과 서로소인 집합은 1, 2, 3, 4,
5, 6이 되겠죠. 또 여기도 똑같이 공역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디파인을 해주자야. 이렇게. 그러면은 소수의 성질이 이거죠. P가 A, B이면 P는 A를 나누거나 P는 무엇을 나눠야 된다? B를 나눠야 된다는 성질이 돼서 그런 성질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1은 무엇으로 대응돼요? 1로 대응되죠. 그러면은 X제곱은 1의 해는 반드시 있다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의 해도 몇이에요? 1이 되죠? 그래서 해가 꼭 2개가 나와요. X제곱 이꼴 1의 해가 있다죠, 이렇게. 즉, 치역의 문제예요. 치역이 몇 개 나오나 볼까요? 치역이 딱 반이 나와요. 2개가 몇 개로 대응되기 때문에. 하나로, 치역이. 치역의 개수는 2분의 P-1이에요. 그러면 공역에는 있는데 치역에 없는 원수도 2분의 몇이 돼요? P-1이란 말은, 이 말은 이런 거죠. X제곱 이꼴 1의 해 있다죠? X제곱 이꼴 2의 해가 있다죠? 제곱을 해줬더니 2가 나오는 게 있죠? X제곱 이꼴 4의 해도 있죠? 이 말은 P분의 1도 1이고, P분의 2도 1이고, P분의 4도 몇이에요? 1입니다. 이런 거죠. 1이 나오는 게 꼭 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P분의 3은 해가 없죠. P분의 5도 해가 없죠. 여기서 본다면 7분의 1도 해가 없고 7분의 5도 해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문제로만 놓고 보신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7분의 6도 해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시그마 i는 1에서 6에 7분의 i의 값은 몇입니까? 그럼 덤은 몇이에요? 0이죠. 오케이? 이게 홀수인 소수일 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가지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됩니까? 기본 아이디어예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밝히면 이런 거죠. 이론적으로 보시면 이거죠. 시험 문제 출제위원 무지하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다행히 올해는 안 나오겠죠. 2018은 합성수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원래는 얘가 소수인지 문제 사실은 체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체크하려면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뭐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하면 되겠죠. 즉 루트 2017보다 작은 소수들 중에서 이것의 약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약수가 있으면 얘가 합성수가 되는 거고 약수가 없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수가 된다라는 주장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죠. 체라는 말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죠. 걸러낸다죠. 우리가 소수를 할 때 소수는 프라임이 3000%로 지금 빠지려고 하는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프라임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프라임의 뜻이 뭐죠? 그랬더니 소수요. 물론 소수 맞습니다. 근데 프라임의 뜻이 최고라는 뜻도 있죠. 최고. 그래서 최고라고 하는 경우 운동선수들은 최고라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 뒤에 등번호 있죠. 등번호 보면 소수인 번호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마이클 조던 23번. 이 사람은 이것이 자기가 최고란 뜻에서 23번을 했대요. 박찬호 61번. 물론 박찬호는 최고란 뜻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16번을 다뤘는데 16번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서 그냥 바꿨대. 의미 없이. 근데 일반적으로 소수라는 말은 최고란 뜻이 있고 우리가 보통 무슨 교육부 그러면 그때도 교육부 할 때 마지막에 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뜻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프라임이라는 뜻은 또 최고란 뜻은 이제 영국 축구 리그 이름이 뭐예요? 영국 축구 이름이 뭐지? 프리미어 리그인가? 그 다음에 독일은 분데스리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다 프라임의 뜻이에요. 최고라는 뜻.
오케이? 그냥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0% 빠진 거예요. 두 번째, 프라임의 뜻은 무슨 뜻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수업 내용 때문에 한 건데. 처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아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말을 했죠. 1 빼고 처음 나온 숫자가 몇이에요? 2죠. 자연수에서 1 빼고 처음 나온 숫자가 2죠. 그래서 2가 소수예요. 그 다음에 채로 2의 배수 막 걸러냈단 말이야. 걸러내고 처음 나온 숫자가 몇이에요? 3이죠. 그래서 3이 소수예요. 그래서 3의 배수 또 다 채로 걸러냈어요. 처음 나온 숫자가 5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2의 배수 막 지우고 3의 배수 막 지우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채로 걸러내듯이 걸러내고 처음 나온다라는 뜻에서 뭐다? 소수란 뜻이 되고, 뜻을 분석해보니 약수가 1과 뭐밖에 없더라? 자기 자신밖에 없더라는 뜻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다룰 때 소수의 의미는 처음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런 것을 판정하는 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 지금까지는 이거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시험 문제에서. 근데 이런 것 있을 수 있는 거죠. 출제위원이 딱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 못 풀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문제 꼭 내야 되겠어. 그러면 뭐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1점 정도는 얘가 소수인지를 증명하시오. 뭐 얘가 소수임을 보이시오라는 문제를 1점 정도 주자. 그러면 최소한 1점은 맞겠지.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 3점을 주자. 이런 식의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정한 숫자가 주어졌을 때 소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에라토스테네스의 뭐를 활용하라? 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오케이? 돼요, 안 돼요? 에이, 뭔 소리야 지금 막 그러죠. 이런 거야. 루트 n보다 작은 모든 소수 p에 대해서 p가 무엇을 나누지 못하면, d를 나누지 못하면 p는 무엇이다? 소수라는 주장을 하는 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트 2017보다 작은 소인수들 중에, 소수들 중에서 2017에 약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보자야. 체크를 했더니 없다 그러면 2017은 뭐가 된다야? 소수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되고요. 다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얘가 주어지니까 우리 방금 앞에 것에 의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2016에 2017분의 K의 값은 몇이 되는 겁니까? 0이 된다죠? 그쵸? 두 번째. 2017 팩토리얼 때문에 지금 이건 다룬 겁니다. 팩토리얼 때문에 얘가 됐죠. 그러면 방금 한 이론에 의하면 이 중에 반은 1이고 이 중에 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은 곱해본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딱 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얘는 몇이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 말의 뜻은 즉 무슨 뜻이에요? 2017분의 2016 팩토리얼은 몇이다? 1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돼야 안 돼요? 어디? 여기요? 퀴즈 문제였는데 써버렸네. 자, 됐죠? 내가 커피 한 잔 타주려고 했는데 틀림과 찾기로. 자, 농담이고. 자,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돼. 그러니까 이것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반은 해가 있다고 반은 뭐가 없다요? 해가 없다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절대 우리한테 2016, 2014 팩토리얼을 바보입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절대 계산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거는 절대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로 넘어갔더니, 임의의 K에 대해서 이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머리 쓰지 마세요. 잘 모를 때는 머리 쓰면 안 되고 손발이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A, 2를 해봤어요. 1 팩토리얼 곱하기 몇이에요? 얘죠. 얘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거네.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거죠. 얘와 같죠.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는 아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까지만 아는 거예요, 지금. 2016 팩토리얼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얘는 2016으로 만들어야 된다. 야. 그러면 2015 팩토리얼 곱하기 2016은 2016 팩토리얼이 되겠죠. 분모가 몇이에요, 지금? 분모가 몇이에요? 2017이죠. 그러니까 모듈러 입장에서 본다면 요 놈은 2 곱하기 1 팩토리얼 곱하기 2015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2 곱하기 1 팩토리얼은 마이너스 2016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2 곱하기 2016 무엇의 문제가 돼요? 팩토리얼이 됐죠. 그쵸? 이런 생각 이거 생각하면 비정상이죠. 이거 생각하는 사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로 어떻게 하든 무엇 해보자, 다. 틀을 맞춰보자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요 놈이 1이죠. 합동의 입장에서, 그쵸? 얘가 2죠. 좌우지간 그러면 얘는 바보스럽지만 한번 쓰면 얘가 된다죠. 그쵸? 일반화 시키면 뭐가 될까요? K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016 팩토리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꼭 얼만큼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나온다가 되겠죠. 그쵸? 이런 문제가 된 거죠. AK 대신에 요걸 쓴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요 놈은 몇이에요?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것만 남는 거죠. 요것만. 이것만 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부호가 반은 양수고 반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 거 계산하고 똑같이 요거와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계산을 나중에 이제 해주게 되면 요것의 문제를 해주면 얘네들의 그 값들이 항상 요거로만 나와요. 요렇게 똑같이. 근데 뭐 그 과정은 여기서 생략하고 얘가 0이 나오더라요. 그럼 얘가 0이 나오니까 이 문제는 K는 3에서 2014죠. 이것도 다 이거 해보고 나서 출제위원이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거죠. 얘를 물어본 거죠. 그쵸? 물어본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하고 값 같죠. 얘하고 값이 어떻게 같으니까 이것의 2배가 되겠죠.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거 계산하니까 얘는 1이고 얘도 1이죠. 아, 그러니까 얘는 0이고 마이너스 4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쭉 나오니까 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가 아니라 팩토리얼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2016 팩토리얼까지는 해둔다면 반은 2차잉여, 반은 2차 뭐다? 비잉여다. 그걸 가지고 계산해주면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거고, 그런 것 자체를 만약에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무엇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뜻을 알면 이제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이거는 공식을 알아요. 얘는 책의 이론서들마다 나와 있으니까 이 공식은 안단 말이야. 이 공식을 아는데 얘가 증명도 해요. 그런데 얘를 증명하는 것보다 이제 최근에 시험은 얘를 증명하시는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를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 없이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을 보게 되면 틀리는 거. 뭐 우리 요즘 개콘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프로 있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가 쫙 나와가지고 퀴즈 문제에서 다 외웠다고. 근데 그 사람 매번 첫 번째 문제마다 틀려요. 기출문제는 다 외웠는데 그 어려운 문제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기출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참고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문제를 풀었다 답을 한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요. 여러분들이 나온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전의 문제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극단적으로 기출문제는 다 틀렸는데 시험 볼 때마다 족족이 다 맞췄다. 뭐 그러면 그 사람 합격하는 거죠. 반응들이 아주 뜨거워가지고. 알았어. 뭐지? 그런 분위기야, 지금. 자, 하여튼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지금 이런 공부 방법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이제 이 내용대로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신 겁니다. 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요게 나와 있죠? 요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1월에서 11월까지 공부하는 방법인데 왜 11월은 비워서 11월에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봐보고 훈련해보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에 이제 집어넣지 않았고요. 그래서 1, 2, 3, 4 여기가 이제 전반기로 보고 여기가 중반으로 보는 건데 일단 교사 임용 시험은 1차는 여기에서 결정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는 다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보신다면 교과 경로는 여기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신론, 지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신론과 지도서만으로는 아까도 얘기할 때 공부할 때 좀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이론적인 배경이.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을 할 때는 교재 연구인데 이때 교재 연구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재 연구가 어떤 책이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내용의 요약본이에요. 요약본이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죠. 그 개정이 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뿌리는 그분들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논문의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교문론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먼저 본다. 뭐 사람들이 교재 연구를 보면 돼. 막 보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책 볼 때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 연구는 분명히 보긴 봐야 되지만 조금 뒤로 미루고. 그럼 지도서는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지도서는 상대적으로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교재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언어가 쉬워요. 봐야 될 내용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언어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 지도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법은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와 지도서를 보시오 이렇게 써 있지만, 이제 이게 2번 정도 봤잖아요. 이제 이때 2번 정도보다는 보통 이쯤 보면 내가 한 3번, 4번 읽은 거라고 보는데, 이때쯤부터는 신론은 사전이 되는 겁니다. 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이 되는 것은 우리 공부하다가 뭔가 단어 잘 모르면 이제 찾아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론은 여기서 강조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교과교훈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시면 기초, 심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 6월의 공통점은 기출문제를 꼭 보시라고 얘기를 했죠. 이 기출문제는 너무 앞에서 봐도 안 좋습니다. 너무 앞에 보도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출문제를 너무 앞에 보다 보면, 기출문제를 쭉 보다 보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과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 구분이 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는 잘 안 보게 됩니다. 안 보게 되는데 출제위원이 낼 수도 있지만 시험에 안 나와도 알아야만 되는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너무 먼저 보게 되면 공부하는데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공부 초반에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는 안 보는 게 더 좋다. 근데 아까 내가 이제 위상수학은 예외로 뒀죠. 위상수학은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출문제가 최고의 책이라고 했죠. 그때 기출문제를 풀어보라는 뜻보다는 무엇을 참고하라고 얘기했습니까? 토폴로지를 참고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한 선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확률통계, 미적분학, 이산수학, 여기 있구나. 이산수학, 확률통계, 미적분학을 보시면 1, 2월 라인에 비어 있죠. 그 다음에 3, 4월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 2월에 보셔도 되고요. 3, 4월에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1, 2월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뒤에 가서 3, 4월에 봐도 됩니다. 그런 뜻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하기 전에는 한 번쯤 꼭 보셔야 된다는 뜻으로 이것은 1, 2월, 3, 4월 중에서 나는 여러분한테 3, 4월에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 나도 강의할 때는 1, 2월에 강의 안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3, 4월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1, 2월에는 기초 개념이 더 중요한데 조금 뒤에 가서 해도 될 내용 정도면 3, 4월에 이렇게 가서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3, 4월로 이렇게 이제 밀어놓은 겁니다. 이건 뭐 사람에 따라 전략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내 영역 아닙니다. 뭐 이거 이제 잠깐 가다가 내한테 교육학 과정 물어보는데 내가 수학, 교육, 심리는 합니다. 근데 교육, 심리는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건 교육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서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가 되냐면, 참 이런 말을 하는 건 선생으로서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교육학은 돈으로 공부하십시오. 참 선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입장은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한 거냐면, 교육학은 전공보다 더 방대합니다. 방대한 양을 혼자서 독학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20점이죠. 퍼센티지는 적죠. 그렇지만 교사임용 시험이건 공무원 시험에는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 비중으로 본다면 시간 투자를 적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그래서 이제 학원 수업 들으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든 인터넷 강의를 듣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교육학만큼은 독학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느 선생님이 좋을까 추천까지 하면 이거는 내가 장사를 하는 거고, 또 이건 또 나도 교육학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분이 인기 있어요는 말해줄 수 있지만 그분이 훌륭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지 마십시오. 대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추천합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그 대신 인기로만 가지는 마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 자기하고 잘 맞는지 꼭 참고해서 느긋하게 꼭 들으십시오. 이건 꼭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극단적으로 내 강의 안 들어도 교육학은 들어야 됩니다. 전공은 안 들어도 교육학은 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혼자 살기 힘들다는 얘기로 표현한 겁니다. 되겠죠? 내가 시간이 많으면 요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자료로 대신 1, 2월 강의는 광고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죠? 요거는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 하나씩 백지 나눠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이게 연습장 같은 게 왜 보너스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노트가 되는데 지금부터 이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노트는 이제 내가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리포트 노트입니다. 대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학에서 리포트 안 내면 직접 학점과 연결이 되죠. 학원은 학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 합격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더 세죠. 근데 이제 이게 리포트 내용인데 요 클로즈업 좀 잘해 주십시오. 이게 리포트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맨 위에 문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문제를 요약해서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데 처음에 요약하는 게 잘 훈련이 안 돼 있을 때는 문제를 그대로 써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쓰는데 글씨를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도록 훈련을 하십시오.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은 뭐를 말하냐면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신경 써서 쓰다 보면 문자 하나하나를 읽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글씨를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단.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이 글씨가 예뻐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문제를 이제 해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화살표가 1, 2, 3입니다. 여기 1, 2, 3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그럼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었던 르장드리 기호 나온 문제들 있죠.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이 문제는 르장드리 기호를 이용하라는 뜻이구나라고 본다면 여기에다가 르장드리에 관련된 정리를 써보라는 뜻입니다. 써보라는 뜻인데 공간이 작죠.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이 안에 못 쓸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교재, 언책, 몇 페이지, 정리 몇. 그 대신 전제 조건은 그 파트를 꼭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공간이 남으면 여기다가 로드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나는 로드맵을 그냥 맵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맵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폴리아의 이론에 따른다면 문제 이해, 폴리아의 이론에 따르면 문제 이해 계획 수립입니다. 그럼 여기는 실행과 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답안지와 연관시킨다면 여기 6줄 정도로 써야 됩니다. 6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6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6줄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6줄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됩니까? 불필요한 거 안 써도 될 말이 무엇인지 꼭 써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추려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훈련이 안 되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공간을 충분히 채워봐라. 채워보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용지를 나눠줍니다. 문제하고 따로. 보고서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이거하고 같이 주게 되는데 집에서 여기에다가 문제를 해갖고 오면 내가 요 풀이를 첨삭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스타디를 하고 내가 이제 스타디조를 짜주면 돼. 인위적으로 내가 짭니다. 그래서 스타디조를 짜게 되면 그 스타디조가 조별로 하게 되고 조별로 하게 되면 그 조가 스타디가 끝나게 되면
나한테 제 전화를 하면 내가 학원 연구실에 있다가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그 팀에 가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사항 받고 합니다. 조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조별로 질문을 다 받고 이거를 받고 나는 이제 집으로 가서 일주일 후에, 바로 그 자리는 안 되고,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읽어본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첨삭을 해서 여러분에게 돌려주면 스터디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여기다가 첨삭을 할 때는 1, 2, 3, 4월에는 내가 여기에다가 이걸 풀이하는 과정이 맞았으면 여기다가 뭐 이게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뭐 계산이 맞았습니다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이제 손을 안 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데다 초반에는 둡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면 이걸 6줄로 해서 답안지 것까지 맞추는 것까지는 가야 되지만 초반에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 흔들려서 다 안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의 문제 생각, 문제 푸는 아이디어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비어있다. 이 문제를 풀어라고 모르면 비워둬야 돼요. 막 모르는데 막 컨닝하듯이 해가지고 여기다 써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다 맞추면 나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선생님은 다 알고 있구나. 그럼 굳이 내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백지를 쓰면 뭔지 모르는 것. 근데 가능하면 백지를 쓰면 안 좋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써보는 게 좋은데 하여튼간 여기 문제가 있는데 여러 명이 문제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 내가 강의를 따로 해줍니다. 몇 분이 안 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기다 첨삭을 해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내가 첨삭보다는 강의를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식의 노트로 활용하시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반에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중반에 가면 이거 안 내고 집에 가서 요것만 쌓여요. 마지막 가면 뭐가 되냐면 이거 좀 자료 없냐고 또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집에 쌓였던 거 연습장으로 다 썼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습장 있다 할 거 말고 여기서 또 이게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으로 이제 하라는 뜻에서 나오고 이그젠플로 여러분한테 한 부씩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대신 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요겁니다. 수학과는 질문 안 합니다. 다른 과는 질문 열심히 하는데 수학과는 수업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끝난다는 얘기죠. 아주 깔끔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